왜 감사본부 업무 강도가 세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럼 왜 보상이 낮다고 생각을 하느냐, 누가 감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하소연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1인칭 회계사 시점입니다. 제가 2주 전쯤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영상 편집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처음 떨어졌어요.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말이 스트레스가 좀 많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져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8일 회계사와 관련된 단체들이 주최한 공인회계사 노동시장 수요 공급 분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유의미한 이유는 회계사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회계사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회계사를 많이 뽑으려 하느냐?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회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긴 한데 몸값이 너무 높으니까 데려다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사를 더 뽑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논리인 것 같아요. 먼저 세미나의 결론을 세 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사의 노동시장은 회계감사시장 그리고 회계전문가 시장, 서로 다른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회계사들은 회계 전문가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회계사 노동시장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점을 간과하고 단일 시장으로만 보고 회계사 선발 인원을 늘리기만 한다면, 회계감사를 하던 회계사 중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사들의 감사시장 탈출 러시가 더 가속화돼서 감사시장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거는 결국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꽤 흥미롭게 봤어요. 그 이유는 현업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 130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고, 회계사 노동시장을 서로 다른 시장으로 구분지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메커니즘이 꽤 재밌었어요. 예전에 1차 시험 공부할 때 생각도 나고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현직 회계사 1300명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회계사는 회계감사, 조세자문, 재무자문, 줄여서 감사, 텍스, 딜 이렇게 근무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제가 감사본부에서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감사는 제대로 감사를 못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또 업무 강도도 센데다가 그렇다고 페이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대로 감사를 하면 되잖아, 왜 제대로 감사를 못해? 라고 물으시면 그 말이 쉽죠. 제대로 감사를 못하면 아쉬운 건 감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자료를 부탁해서 받아야 되는데 매번 협조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익기준서 개정이니 리스기준서 개정이니 IFRS 17이니 맨날 바뀌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개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 개념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업종마다 회사마다 회계 시스템이 달라서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솔직히 버거운 거죠. 이걸 고연차 선배들한테 배우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선배들은 비감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인더로도 많이 빠지니까 법인에 남아있는 선배들도 많이 없고, 남아있는 선배들은 또 본인 계정 맡아서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나 가르쳐주세요 하고 맨날 따라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바쁜 거죠. 그럼 하나씩 왜 감사본부 업무 강도가 세다고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의 결산이 12월 말에 몰려있다 보니까 1월부터 3월에 시즌으로 일감이 많이 몰려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외관법 개정으로 회계사 밥그릇이 커졌다고는 하는데, 바꿔 말하면 업무량 자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시즌에 감사를 딱 하고 비시즌에 용역 조금만 하면 상관없는데, 싹스가 들어오면서 시즌 비시즌 구분 없이 비시즌도 바쁘니까 업무 강도가 센 거죠. 또 고연차 선배들이 없는 것도 한몫하고요. 그럼 왜 보상이 낮다고 생각을 하느냐? 비감에서 일하다가 실수를 하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감사에서 일하다가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거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제대로 자료를 안 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누가 감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비감보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급은 똑같고 성과는 비감에서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시급 절대적으로 봤을 때 받는 돈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비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도 적다 이겁니다. 회계사도 사람인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똑같이 입사했는데 다른 동기들은 형사처벌 리스크 없이 일하면서 회사랑 호의적인 관계 유지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일하고 돈도 더 많이
많이 봤는데 감사는 독립성이 중요하니까 회사가 일단 방어부터 하려는 스탠스거든요. 과장님이나 대리님이랑 인터뷰를 하면 회계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회사랑 호의적인 관계일 수가 없고 일은 더 많고 돈은 적고, 그러니까 감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하소연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연봉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오르면 감사본부에서 일할 생각이냐 묻는다면, 돈을 얼마를 더 주던 간에 감사본부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1300명 회계사들의 설문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자, 회계사 노동시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정부는 감사본부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들이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그건 다음 콘텐츠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칭 회계사 시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